안녕하세요. 김킴 변호사의 호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킴 변호사의 김변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생활법률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인생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애들도와 어른도와 남녀노소 모두 다 와. 모두 오시고 부동산 중개인 분들도 많이 오시고 중요합니다. 저희가 예전에 한번 양팡님 사건이었죠. 그때 이제 부동산 계약 시에 계약금의 뭐 배액 배상, 뭐 해지 조건 등등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뭐 배액 배상이라는 소위 얘기가 나오는 케이스가 부동산이죠. 계약금 계약이 있으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계약이 해지됐었을 때 배액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건 일반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민법 제 565조에 명문으로 딱 와드가 딱 박혀 있어요. 빡 하고. 근데 뭐 아시다시피 난 그걸 몰랐어요라는 얘기가 법률의 부지 통용되지 않는 그러니까. 영역이어서 많은 분들이 좀 혼란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불이탈을 맞기도 하는데 이건 진짜 남녀노소 불문하고 반드시 알아야 돼요. 계약금은 이제 매매 계약에서 보통 계약금은 금전으로 주잖아요. 그렇죠. 뭐 금전 외로 주는 경우는 거의 상정하기가 어려우니까. 군밤 10개 이렇게 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옛날 뭐 원시 시대 때는 그랬을 수 있는데 근데 계약금을 물건 살 때 뭐 줬어요. 일부 주고 나서 나머지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여기서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가 중도금을 지급할 때라고 보거든요. 판례는. 그때까지 만약 변심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 그럼 더블로 토해내야죠. 쉽게 얘기해서 김변이 부동산 재벌이에요. 생각만 해도 좋은데요? 실제로 재벌 아니에요. 균럼프라고 불러주세요. 균럼프예요. 김변이 가진 집이 1억짜리 집이 있어요. 1억에 보통 계약금 10% 합니다. 제가 이제 집을 살려는 사람이고 불쌍한 호변은 개미처럼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열심히 모아서 드디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었어요. 컨셉 잘 잡네요. 계약서를 쓰죠. 계약서 쓰고 1,000만 원을 제가 보냈어요. 근데 요새 뭐 부동산 시장이 알다시피 뭐 폭등장 아닙니까? 미쳤죠. 아니 갑자기 새로운 매수인이 2억 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은? 바로 그건 뭐 나쁜 게 아니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계약이 된 상태에서 계약금 받았으니까 호변한테 뭐 1,000만 원 얹어가지고 자 얘따 2,000만 원 하고 나는 1,000만 원 손해봤지만 2억에 팔면은 나한테 받아간 1,000만 원에 본인 1,000만 원 얹어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금만큼은 손해를 봐야 되는 거고 반대로 제가 집을 사기로 했는데 김변의 동네를 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좋지가 않고 저 매수인 입장에서도 제가 1,000만 원 줬잖아요. 제가 이거 그냥 여기다가 주고 못 돌려가는 거예요. 포기하면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던 매수인이 하던 1,000만 원씩 손해를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안녕 하고 깔끔하게 돌아서면 됩니다. 김변의 케이스로든 집값이 올라서 계약을 해지한다? 뭐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법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매수인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김변이 뭐 아까 균럼프가 아니라 정말 이 집을 당장 팔아야 되고 그 자금을 바탕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매도인 입장에서 보면 매수인 얼마나 얄밉고 싫겠어요. 근데 뭐 매수인도 뭐 단순 변심이지만 내가 어쨌든 1,000만 원 손해 봤으니까 해지하면 되는데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아세요. 문제는 그럼 보통 계약서를 써야 되냐. 소위 구두계약도 계약이 아니냐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부동산 중개 같은 경우 구두계약으로 이루어지죠. 처음에 그렇죠. 어떻죠 실무가? 우선에 집주인이 집을 내놓을 거 아니에요? 집주인이 집을 내놓으면은 매수자가 이렇게 그 부동산에 가가지고는 물어보는 거죠. 집 나온 거 있나요?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런 집이 있는데 집을 한번 보시죠. 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집이 있는데 집을 못 보는 상황이면은 뭐 몇 동 몇 호가 있고 이 집이 가격이 얼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얼마까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라고 한 다음에 여기서 매수인이 오케이 그러면 시작해 주세요 하면은 중개인은 집주인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조건이나 금액이나 이런 거 다 맞추고 입주 날짜 또는 뭐 이제 인도 날짜 이런 거 다 맞추고 나가지고는 문자 메시지를 양쪽에다 보통 보내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되게 러프하게 보내지 않고 구체적으로 적어 보내죠. 예를 들어서 뭐 어디시, 뭐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아파트, 뭐 A동, 101호 다 하고 매도인이 누구고 그 총 매매 대금 얼마, 그리고 뭐 계약금 얼마, 중도금 얼마, 잔금 얼마 이렇게 하고 보내고 그리고 나서 매도인의 계좌를 줍니다. 이 중개사가 양쪽에 매도인 매수인한테 보낸 문자 취지대로 계약을 할 테니까 의사가 명확하죠. 이거는 일반 뭐 전세 계약, 전월세 계약, 월세 계약도 다 마찬가지 이론이 적용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화면이 나갈 텐데 이게 실제로 매매 계약이나 뭐 전세 계약에 사용되는 공인중개사님들이 중개를 해서 매수인, 매도인 그리고 또 혹시 뭐 임차인, 임대인 양쪽에 보내는 뭐 문자의 대표적인 예시인데 이 정도로만 특정이 되어 있으면 실제 계약입니다. 그렇죠. 계약으로 인정이 되고 나중에 생때 써도 안 통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 일단 문자는 왔어요. 왔는데 계약 날짜, 계약서 쓰기로 한 날짜도 만약에 뭐 특정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자 받은 날이 오늘이고 계약서는 일주일 뒤에 쓰기로 했어요. 그럼 일단 가계약금이라도 넣으라고 부동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호변이 저 지금 아직 1,000만 원 못 만들었으니까 200만 원만 보낼게요 라고 하면 200만 원을 그 계좌로 입금을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200만 원의 그 가계약금의 성격 자체가 나중에 해지가 일어났을 때 과연 얼마를 돌려주면 될까? 아까 원래 전형적인 케이스에서는 계약금을 보통 이제 부동산 가액의 10%, 뭐 전세면은 전세 금액의 10%를 이제 입금을 하고 나서 뭐 집주인이 해지를 하던, 뭐 이제 임차인이나 매수인이 해지를 하던 배액 배상 혹은 또 계약금 몰치당하거나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어려워요. 여기서 생각하면 가계약, 소위 얘기하는 계약이라고 하는데 가가 이제 임시 가짜거든요. 그럴 때는 얼마를 내가 돌려주고 토해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악덕 임대업자인 균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나 200만 원 받았으니까 나 근데 갑자기 누가 나한테 2억에 팔래. 다행이다. 1,000만 원 받았으면 정말 힘들었겠다. 그러고는 받은 200만 원에다가 돌려주고 그다음 저는 거기 배액인 또 200만 원 해가지고 총 400만 원을 돌려주고 난 내 의무 다 했어 하고 이제 균변은 손을 털고 있는 거죠. 이 케이스도 아까 사례랑 똑같이 부동산은 1억이고 계약금은 1,000만 원인데, 일단 통상적으로 처음에 이 매수인 매도인의 의사가 합치하고 중개인이 계약을 진행할 때 균변 얘기대로 한 1,000만 원 정도의 목돈이 없는 경우가 보통이어서 일부 뭐 100만 원 또는 200만 원 보내는데 200 보냈죠. 균변은 이제 200에다가 200만 더해서 400을 주고 난 2억에 팔면 개꿀이. 개이득. 문제는 균변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답은 X입니다. 네, X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실제로. 그리고 저도 옛날에 몰랐어요, 변호사 되기 전에.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저도 이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200만 원, 처음에 가계약금으로 지급된 200만 원 기준으로 계약 해지에 대한 배액 배상이나 계약금 몰치만 있는 줄 알고, 공인중개사분들 중에서 이거 모르는 분들 솔직히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 의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고 이 자문을 받았는데 답은 명확합니다. 원래 이게 가계약금일지언정 원래 계약금으로 하기로 이 문자에 아까 1,000만 원으로 분명히 중개사님이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 1,000만 원을 기준으로 배액 배상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을 하면 호변한테 200을 받았는데 제가 400만 줘도 될 게 아니라 호변한테 받은 200은 그대로 돌려주고 계약금에 또 다른 이제 배액인 1,000만 원을 별도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호변은 200만 원 썼던 걸 받았기 때문에 그 200만 원 사라지고 호변은 1,000만 원의 이득을 얻게 되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원래 1,000만 원 내가 넣기로 했잖아요. 내가 1,000만 원 넣었을 때 1,000만 원 돌려받는 건 본전이잖아. 거기에 1,000 더 얹어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1,000을 더 얹어받아야지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거꾸로 내가 가계약금만 넣었는데 내가 마음이 변해서 이 집이 좀 내 마음에 생각했던 거 다르고 해서 계약 해지하고 싶어요 하면 저는 균변한테 200을 줬죠. 800을 더 줘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계약금 몰치잖아. 아까 원래 사례에 돌아와서 원래 넣기로 했고 실제로 입금을 했던 1,000만 원 있죠. 그걸 맞춰서 내가 몰치 당해야 돼요. 근데 보통 그게 왜 그렇게 돼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계약이란 거에 대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건 그냥 실무적 용어인 거죠. 이미 아까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문자가 오고 왔을 때 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돈을 일부라도 입금을 하게 되면은 본계약 자체가 이미 성립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계약금에 대해 가지고만 배액 배상을 한다거나 뭐 포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 민법 아까 제 565조에 보면 뭐 계약금 금전으로 계약금을 지불했을 때 판례로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이 명문의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대법원 판례를 저희가 이제 자막에 나가겠습니다만은 명확히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이 이렇게 한결되게 이런 취지의 판시를 하는 이유는, 보통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케이스에서 2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금의 해지를 논하게 돼버리면 원래 약정하고 하기로 했던 계약금 1,000만 원이고 물건이 1억이었잖아요. 그 계약금 1,000만 원에 매매 가격 1억짜리의 계약을 너무 쉽게 해지하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계약의 구속력을 원래 계약의 취지와 민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쉽게 벗어나게 해준다. 그래서 안 된다. 그것은 계약의 안정성 때문에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들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감독님들? 그죠? 몰랐죠, 전혀.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다 젊은 세대잖아요. 제가 2015년도인가에 한 매매가 1억, 2억짜리 정도 어떤 부동산 오피스텔이었거든요. 그게 있었어요. 내 건 아니고 내가 그때 뭐 일을 좀 봐주고 있어서 그 일을 봐주는데 딱 이 케이스였어요. 계약금 1,000만 원, 가계약금 100만 원을 받았어. 근데 그 매수인이 되게 젊은 친구분들이었어요. 아마 뭐 예비 신혼부부 아니면 약간 그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분들인데 100만 원을 보내고 나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어. 근데 그게 뭐 소득이나 이 기준이 안 맞아서 빠그라졌구나. 빠그라진 거야. 900을 못 맞춰온 거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 근데 그때 그 중개사님들 몰랐어요. 통상적으로 100만 원만 돌려주고 100에 100 더 얹어서 끝내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리고 매수인도 몰라, 매도인도 몰라, 중개사도 몰라 하는데 난 알고 있잖아. 그래서 이거 원칙은 이러이러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이거 1,000만 원 맞춰야 됩니다. 나한테 100 줬죠? 900 더 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 나는 그래서 통화할 필요도 없어 사실 이건 내가. 중개인 통해서 얘기하고 만약에 안 주지? 그냥 내용 증명 보낼 필요도 없이 그냥 지급 명령 신청하거나 그냥 소장 날리면 되는데 그게 우리 뭐 밥 먹고 맨날 그것만 하잖아요. 근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이제 중개사님이 내가 번호 알려주지 말라고 했는데도 알려준 거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네요. 그렇죠. 근데 원래 같았으면 내가 뭐 예의에 맞지 않거나 그러면은 내가 쌍욕을 박으려고 했거든. 근데 젊은 친구 울어. 진짜 울었어. 내가 그게 진짜 물론 900 저한테도 지금도 큰 돈이고 그때는 더 큰 돈이었는데 내가 이 900을 더 받으면 이 친구한테 벌 받겠다. 우리 소위 법에도 온정이 있던 진짜 난 그때 그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 저는 원래 이제 이 900을 이제 더 받았어야 됐잖아요. 내가 그러면 내가 100만 원만 이거 몰치하고 끝낼게요라고 했더니 고맙다고 끊었어. 근데 다시 중개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한번 봐줬잖아. 그거를 50만 더 주면 안 되겠냐고. 졸라빡 돌아가지고 뭐 부동산 중개하면서 직업을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계약서에는 뭐 직업란이 없으니까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일을 좀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내가 그 중개 대리인격이었어. 내가 그래서 중개사분한테 명함을 사진 찍어서 보내고 제가 직업이 이러이러한데 그러면 정식대로 저는 100만 원 안 받아도 그만 1,000만 원 안 받아도 그만이니까 진짜 골로 가는 걸 내가 보여드린다고 전해주세요. 법정에서 팬미팅 합시다.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시 문자가 왔어. 아니, 말하고 싶은 요지는 이게 뭐 제가 원정을 베풀어서 한 건 맞아요. 근데 이게 내가 그러지 않아도 상대방은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방어할 수가 없으니까. 가계약금만 보낸다고 이거 금액 얼마 안 되니까 내가 100, 200 정도 그냥 뭐 잘린다고 생각하고 계약 진행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골로 가는 거거든. 그렇죠. 오늘 이 생활법률 얘기를 할 때 뭐 저희는 워낙 잘 알고 있는데 우리 감독님들이랑 아까 우리 다른 직원분들이랑 가볍게 얘기했는데 이걸 모르는 게 정상인이에요. 그런 케이스에서는 이제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가계약금이 금액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충분하게 고민해보지 않고 일단 가계약금 썼다가 나중 가서 뭐 울며불며 하면은 100만 원, 200만 원 그 호변 아저씨 먹고 살만해 보이던데 돌려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고 요즘 같은 경우는 추세가 어떠냐면은 실제로 가계약금만 받은 경우에도 소송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원정에 기대서 하기 이전에 우리가 법치주의 사회 하잖아요. 그렇죠. 제발 법을 지키고 살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매매와 관련된 계약금은 생활에 가장 밀접한 법률이기 때문에 누구나 사실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저는 이 정도는 아마 요새 고등학교 때 법과 정치라는 뭐 과목도 있을 텐데 거기에 다 나올 거예요. 이게 아마 나오겠죠. 나올 거고 이 가계약금은 조금 더 심화해서 디테일한 부분이어서 모르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법원 판례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예외 사유란 건 이 법률 자체를 이제 적용시키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계약금이 너무 커. 그러면 손해배상의 예정은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대법원 판례는 실제로 돌려줘야 될 돈이 1억 1,000이었는데 너무 과하니까 3,000만 원 깎아줘라. 7,700으로 했고. 그렇게 확정이 됐어요. 근데 그거는 일단은 2배 이 배액배상과 계약금 몰치 법리는 적용하되 직권 감액, 손해배상의 예정에 대한 직권 감액을 재판부가 해준 것뿐이고 그걸 기대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벌써 한 6년 전 판례였고 부동산의 가격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그때 부동산 물가와 지금의 부동산 물가를 비교하면 그 직권 감액은 그렇게 일어나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맞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있겠다. 이것도 거의 대부분 많이 모르시는 부분들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계약을 한 다음에 계약금이 1억짜리 집을 사는데 제가 호변에 1억짜리 집을 산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1,000만 원 입금을 했어요. 중도금이 만약에 한 달이 남았는데 5천만 원 중도금을 넣기로 했어요. 만약에 넣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 집이 폭등을 하는 거야. 2억이 막 넘어가고 막 그래 막 1억이 올라버렸어. 근데 그 상황이 되자 똑똑했던 균변은 원래 계약금 못 낼 때 계좌번호 알고 있잖아요. 재빠르게 500만 원을 마련해가지고 호변의 통장으로 보내버립니다. 이렇게 보내버리게 되면 이것도 실행의 착수로 봐요. 중도금의 날짜가 오지 않더라도 그럼 계약 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러면은 호변은 앞불사 하고는 어쩔 수 없이 나는 너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균변이 500을 보냈기 때문에 이 계약은 끝까지 이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균변이 얘기한 법에 적용되는 똑같은 판례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도금이라는 거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이나 임차인, 돈을 줘야 되는 쪽에 기한의 이익을 설정해주는 돈을 지급하는 쪽을 배려한 장치다. 근데 본인이 스스로 돈을 줘야 되는 사람이 기한의 이익, 그러니까 내가 돈을 며칠 갖고 있는 것도 이익인 거거든요. 이자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이자가 제일 크죠. 금융 비용이. 결국은 그걸 내가 포기하고 줄게 라고 하면 중도금 앞서 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도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 사실 10만 원, 만 원만 벌어도 판례의 그 어떤 태도를 보면은 그거는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해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이 케이스를 봤어요.
그래서 지금 소송 중이십니다. 아. 근데 누가 이길지 저는 알고 있죠. 오늘 그래서 진짜 좀 생활법률 중에서 좀 부동산 부분이 사실 의식주잖아요. 인생 3대 요소라고 하는 게 의식주 중에서 주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금액도 굉장히 비싸고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가 안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러더라도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는 항상 우리 삶에서 계속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 채널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이 부분만큼은 혼돈하지 마시고 해질 당할 때도 법이 이렇게 적용된다는 거 명확히 아시고 그에 맞는 조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꼭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중개사분들 중에서도 당연히 그 중개사 시험의 민법이나 이런 부분들 당연히 시험을 보시기 때문에 굉장히 실무 경험이 또 풍부하시고 공부를 더 계속 하셔서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불안하거나 하시면은 꼭 이렇게 어디 물어보시고 하는 게 법률 전문가한테 물어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오늘 어쨌든지 생활법률 삶 속에서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항상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희한테 혹시라도 생활 관련된 밀접한 법률들 좀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이것도 뭐가 됐든지 간에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하니까 아예 부동산 전문 채널로 저희가 가야 될까요? 괜찮지 않을까요? 임장 좀 가볼까? 임장 가볼래요? 임장 갈까요 한번? 부동산의 실무 해가지고 서칭부터 계약 완료까지 다음 시간에 현장의 생생한 임장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장 포착 세상 속으로 그 다음에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적어도 계약금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도 없으시길 바라겠고 본인의 권리와 의무 다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